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기가 겁이 났습니다. 일면 톱 제목마다 주먹만한 활자로 이런 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거짓말, 치욕, 참담, 추락, 삼권 분립의 붕괴,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 장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동아일보 제목처럼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일보 제목처럼 그것이 곧 사법부의 치욕인 것이고, 중앙일보 제목처럼 그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참담한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노키오보다 더한 거짓말쟁이인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치욕을 넘어서서 그것은 대법원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치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또 아주 침착하셔서 저도 아주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와 야당이 삼권 분립의 정신을 존중했다.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성실과 침착함을 칭찬하면서 대법원장이 임명했던 사람이 온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거짓말쟁임이 밝혀졌으니 이 어찌 대통령의 책임이요 치욕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대통령의 치욕은 그를 선거로 뽑아서 대통령 자리에 앉힌 국민의 치욕이기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강조했던 삼권 분립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너뜨렸고, 대통령이 힘주어 말했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또한 김명수 원장이 부숴버린 것이나 같습니다. 김명수라는 사람이 온 나라를 치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느낌마저 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헌법 제105조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은 대통령 임기 5년보다 1년이 더 많은 6년을 대법원장 임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식 의전 서열을 따지면 대통령, 국회의장 다음으로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이란 자리는 사법부의 수장이면서 한나라의 공정성, 신뢰, 정치적 중립, 그리고 근엄함과 자존을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국가란 곧 법치국가입니다. 이때 법치주의의 그루터기 같은 자리가,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대법원장인 것입니다. 국가의 여러 기능이 고장나고 물이 새고 틈이 벌어져도 마지막까지 국민의 양심과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고 믿었던 자리가 바로 대법원이요 대법원장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국민들 앞에 던져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이런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 녹음은 2020년 5월 2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9개월 전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오간 대화입니다. 김명수 원장의 문제적 발언의 핵심 부분을 뽑으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자, 이 부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짧은 발언 속에 중대한 탄핵 사유가 3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첫째, 사표 수리 제출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대법원은 국회 김도읍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공식 답변서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에 위증을 한 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라고 한 발언입니다.
우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목숨처럼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인데 그 사람 입에서 법률적인 것을 차치하고 즉 내버려 두자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문이 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명장을 주면서 했다는 그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하는 민주국가의 기초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겠다고 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 원장은 정치적 상황을 살핀 결과로 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으니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신의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 문제에서만 정치적 상황을 살폈을까 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지금까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모든 마지막 재판에서 정치적 상황을 살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 이해가 되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는데 그건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핀 결과라고 생각하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2020년 7월 9일 대법원이 검사 쪽에서 양형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석연찮은 구실로 파기환송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살핀 결과라고 생각하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정치적 상황을 살폈다는 것은 한마디로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들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눈치를 살폈다는 뜻이지요.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녹취록에서 정치적 상황을 살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낱낱이 실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여러분 너무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이것을 두고 문재인의 나라 진면목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문 대통령이 사람 보는 수준이 그 정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툭 까놓고 얘기한다는 식으로 시정 잡배처럼 굴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고 한 부분을 보면 여기서 국회란 판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일 텐데 대법원장이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를 들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실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라.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참담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깨끗이 사퇴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자는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다.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후배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바쳤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명수 원장은 송구하다는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가려는 듯 퇴근하면서도 방송 마이크에 대고 말도 잘하고 있더군요. 이것이 문재인의 나라가 국민들 앞에 노출하고 있는 진면목일 테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다짐을 두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김명수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가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대한 판결에서 정치적 상황을 살피겠는가? 분명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은수미 관련 사건 같은 과거 판결에서 정치적 상황을 살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항상 정치적 상황을 살피는 인물이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중대한 하자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